작심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렴치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직 뭐 여론조사에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17%로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도 2%포인트 올라서 74%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평가 1위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고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서 19% 기록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9.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4% 올랐고 국민의힘은 3%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당정 분리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임계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이에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게 조작이라 그러면 10%는 그렇다 그래요. 또 지구는 평평하다는 걸 믿는 국민이 아직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뢰껏 다수가 믿는 건 무조건 안 믿는다는 항상 공동체에서 10%는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런데 지금 17%라면은 저 한 10%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의뢰껏 그렇다고 봐야 돼요. 난 진짜 지지율은 한 7% 정도고 나머지 앞으로 저기 떨어질 수 있는 그 바닥선은 10%라고 봅니다. 그 7%마저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다. 그러면은 저기 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 지지도가 이제 거의 바닥을 향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국 상황은 바뀌는 거죠. 거기에다 오늘 그 어제 담화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되는 걸 보면은 그 추세는 더 뚜렷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최저치 경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물었습니다. 국민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하나만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지율을 보는 거하고 대통령실이 보는 건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 20%대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부산 금정에서 네. 거기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인데 실제 보궐선거 표수는 63%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국민 지지도가 아니라 내 권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얼마나 남았나. 네. 그리고 사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기 대구 경북에 지금 지지율이 18%인데 그러면 내일 뭐 국회의원 선거가 뭐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8% 나올 리는 없다고. 그렇죠. 30% 이상 나온다고. 네. 그러면 그걸 지지율이라고 보고 그게 권력 유지하는데 남아 있는 자산들이라고 보는 거지. 자기들의 15%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볼 때 대통령의 국민의 공감, 지지, 품격, 그다음에 저기 뭐냐 이 국정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요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고 네네네.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권력 유지에 필요한 저기 자본 잠식 상황. 그래가지고 선거 치르면 진짜 18%안 나와.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의미 이렇게 없어. 주변화해 버리는 거. 네. 이 사람들이 이 지지도나 뭐 이런 걸 보는 관점은 거기에 있다. 초월했다 한마디로. 이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가 아니고 7%가 나와도 TK 지역을 비롯한 영남에서 당장 선거하면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네. 그거는 기준이 유권자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 못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오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국힘 후보로 나왔을 때는 그 사람 찍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혼동하면 네. 안 된다고. 그거 네. 혼동하면 안 되는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 누가 그냥 이런 짝대기를 꽂아놔도 그런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짝대기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네. TK에서 내일 선거하면 국힘 후보가 당선된다고요. 그럼 참. 짝대기만
짝대기나 뭐 틀려. 그러니까. 짝대기만도 못한 거지 사실은. 포항에서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당선이 됐어요. 포항에서 그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보세요. 예. 이 108석은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나오건 10%가 나오거나 108석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구도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어떤 적대 세력화되는 표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치판을 평가해 보면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견딜만 한 선거까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방선거는 어차피 영남에서 하면 되니까 수도권은 절멸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이거 믿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어요.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대통령 약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인데 특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면 네. 대안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네. 예. 왜냐하면 이른바 여권 내지는 보수 세력의 대안이 되려면 이빠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대안으로 예. 쓸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여전히 용산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건 뭐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평을 해야 될 거야. 총평을 어떻게? 근데 네? 나는 대표라는 입장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진짜 본심은 또 측근을 향해 나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경태 의원이 MBC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용산하고 결별해야 될 시간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진행자가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 한동훈 대표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특감이라는 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지들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선전포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감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에서부터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는 하겠다 그랬는데 추경호 대표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야당에서 특감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응하진 추천이 안 않겠지. 되죠. 예. 왜냐하면 야당이 마치 특별감찰관이 되면 임명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야당에서 절대로 지금 특감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건 맞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건 깔끔하게 다음 정부에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난맥상을 특별감찰관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실제 실행 여부보다 정치적 의제로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대통령이 어제 쇄신을 약속했다고 사실 어제 쇄신 약속을 안 했는데 네. 쇄신 약속을 했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특검 절차를 곧바로 밟겠다 그러는데 누가 밟을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에 뭐 제안을 한다 그러고 당론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 하면은 이거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이 친한 게 그래도 좌장급인데 네. 그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제 얘기하는 걸 보는데 저는 벌써 담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 뭔가가 안에서는 위기감이 지금 더 커졌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든다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선 주자로 설려면 네. 남의 입이 아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일단 잘했냐 못했냐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뭐 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삼자가 증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서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한계는 뚜렷하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수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는 누구로 세울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유력한 보수 언론에서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이유가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요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16년처럼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탤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 대안이 없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대안 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답은 잘 못 내겠어요. 대안이 잘 안 보인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저도.